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7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가 3천여 명, 피해액 1,000억 원이 될 거란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이 씨가 운영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이것의 실체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행각이 가능했는가?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분의 증언을 들어보죠. 신중경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중경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 씨가 했다는 유사투자자문업, 이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그냥 뭐 팩스로 신고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 좋은 의도대로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몇 개인가 보니까 1,064곳이 되는데, 예. 그러면 다 그렇게 원래 의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99% 이상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99% 이상이요? 예, 대부분이 영세하고요.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을 또 많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보다는 그냥 연예인 비슷하게들 이렇게 움직여요, 보통. 자문위 위주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인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팬들이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처럼 팬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약간의 뭐 종교 비슷하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변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의 신. 난 주식으로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예. 그럼 회비가 비싸요? 보통 뭐 적게는 30만 원, 월 30만 원서부터 100만 원 정도, 고수 정도 수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더 실력이 없거나 이렇게 약간 사기성 사이트들이 보통은 평생 회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년을 원래 뭐 월대로 하면은 뭐 1억인데 뭐 70% 할인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 70% 할인하니까 사람들이 뭐 할인이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입을 해보면은 환불되는 거는 뭐 몇백만 원. 왜냐면은 그 3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가입비죠. 그러니까 회비가 아니라 가입비이기 때문에 가입비는 환불이 안 되면 약정을 보면 이렇게 가입비는 환불 안 된다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거나. 그렇게 해놓고 가입비가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못 돌려서. 500만 원 중에서 환불은 뭐 100만 원 해주겠다. 그렇군요. 이러면은 3천만 원 낸 사람이 100만 원 환불 받고 또 안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문제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구속된 이희진 씨는 한술 더 떠서 원래 자기가 사놓고 이희진 씨가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다 지금 이거잖아요. 이희진 씨가 오르니까 자기가 팔았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사놓고 회원들한테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시세 사이트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10,000원짜리 2만 원을 만든 다음에 2만 원에 구하게 되지만 내가 특별히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2만 원에 판 거죠, 직접. 유사투자 자문업에서는 판매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희진 씨는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그냥 사기꾼들이 꽤 많습니까, 그 업계에? 아무래도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면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빨 좋은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기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이 이제 어지러워진 거죠. 그냥 내가 고수다 그러면은 그냥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리면. 게다가 이번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에서 보면은 경제 채널, 증권 방송들도 한 몫을 했어요. 거기 이 사람이 출연하면서 더 신뢰를 높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희진이 아예 전문가를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게다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경제TV는 장내 주식만 하는 원래 사이트인데 TV인데 어느 날 이희진 씨가 장내 말고 장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자기네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그러면 왜 이랬을까라고 좀 알아만 봤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모니터링조차도 안 한 거죠. 서로가 알고 눈 감아준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익 대분율이 7대3으로 해갖고 전문가가 3을 가져가고 경제TV가 7을 가져가거든요, 회비에. 회비를 나누는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눈 감아줬다라고 보는 게 사실 뭐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증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분 신중경 씨를 통해서 그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만나보죠.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이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얼굴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희진이라는 이 친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방송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서 나왔냐면 이 증권 투기가 아니고요. 예. 일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사람이 관상이 좋다. 돈 맞아요. 엄청 벌을 사람이다. 예. 그래서 관상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희진 사진 띄워놓고 이 사람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집자랑도 하고 뭐 이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 사람이고 돈이 수천억 원이 있다는 걸 이제 기정사실화했고, 그렇죠. 이것을 주식으로 돈을 번 거다 이렇게 해서 소위 방송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신화를. 이 신화에 사람들이 이제 속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은 데에는 방송 보고 속은 것도 있지만,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당연히 리스크를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게 너무나 뻔한데, 그걸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제 비극입니다. 욕심과 그다음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비극이고 여기에다 정부나 우리 국회가 제도적인 정비를 다 못해서 벌어진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에다가 이거 신고만 하면은 끝이에요. 인가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인터넷 카페 하나 차려놓고 제가 투자 자문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회원 가입비 받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부나 국회는 이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이 주식 고스라고 사기치고 그 투자 자문할 수 있도록 왜 놔뒀느냐.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이 주식 이 투자를 자문할 수 있는 이 정식 이 투자 정식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엄격하게 인가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요.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사 말고 정식 투자 자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희진처럼 이런 사기꾼들이 음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이 사적으로 하니까 도저히 자본을 할 수 없으니까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이런 자들의 실태라도 파악해야 되겠다. 정식 투자 자문 말고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신고는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워낙 음성적으로 이렇게 판치는 투자 자문가 유사 투자 자문가가 많으니까 최소한 실태라도 파악하자 해서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좀 인가적으로 바꾸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신고만 하도록 하니까 또 여기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정식으로 허가받았다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정식 투자자문 업체가 유사가 아니고 유사 투자자문 회사인데 자기들은 신고해놓고 정식으로 인가받았다고 사기치면서 하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규정을 강화하려고 했었거든요. 2012년에 시도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강화하려고 하니까 아예 신고조차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음성적으로 다시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는 거죠. 지하로.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난감했는데, 근데 이번 워낙 이 이희진 사건은 사회에 준 충격도 크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뭐 막대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런 소위 딜레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대책을 만들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합법의 테두리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경우에는 중개를 해도 안 되고 판매를 해도 안 된다. 근데 이 이희진 사건 보면은 중개도 했고 판매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종합세트만요. 이희진한 이 친구가. 그리고 봤더니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방송 나와서 자기 합법적으로 주식으로 수천억 버는 게 일종의 사람들한테 공인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짓이.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실 금융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는 투자자가 지는 겁니다. 위험부담. 근데 이제는 배짱 좋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그거는 정식 투자자문회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식 투자자문사에서도 원금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는 2배 수익 보장해 줍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못하죠, 당연히. 그거는 하다못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하는 펀드 있잖아요. 펀드에 돈 넣어도 손실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하물며 이 투자 자문하는 사람이 원금 보장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 속은 거죠,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김 의원님. 예.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단속은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버젓이 대놓고선 활동하는데 이걸 왜 못 잡아낸 거죠? 이번에도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 요원들을 이제 배치한 다음에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지금 뭐 방송에도 당연히 증권방송 별대 나와서 많이 지금 이제 불법으로 하는 조짐들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요. 유사 투신회사 이런 회사들은요. 1대1 자문을 못해요.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대1은.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했죠. 아예 했어요. 맞춤으로. 예. 사실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걸 암시하고 홈페이지에 암시한 거를 사전에 찾아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어느 순간에 범죄 현장을 포착해서 잡아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고 뭐 그런데 지금 뭐 사실 그건 다 변명이고요. 이런 일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런 모니터링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안은 그러면 모니터링 철저히 하는 거 그 정도입니까?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뭔가 의심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료를 요구한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내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좀 이상해서 자료 좀 다오 하는데 그쪽에서 안 내면 그만이에요. 지금 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논리예요. 안 내면 좀 이제 벌칙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예 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또 숨어버린다. 또 지하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뭐 제가 변명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주 사기꾼들이 더 사기를 치면 칠수록 이 당국도 더 현명해지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개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